고요한 장례식장, 싸늘하게 식은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야 할 이 자리에서 형과 저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엄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이 순간, 우리 형제는 이미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 슬픔보다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형은 엄마가 생전에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건 나야. 이 아파트는 당연히 내 거야. 형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의 주장은 마치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비난처럼 들렸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서운함과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순식간에 재산을 둘러싼 싸움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형의 이기적인 주장과 우리를 갈라놓은 돈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신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저는 형을 향한 실망감과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결국 그날 밤,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우리는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런 시선조차 의식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감정은 격렬했습니다. 형은 너는 결혼해서 일찍 독립했으니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소리쳤고, 저는 형이야말로 엄마를 이용해 돈만 뜯어내려 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엄마의 죽음 앞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싸움은 우리 형제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재산 문제로 인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저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셨지만 형에게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지만 장남이니까 사업을 해야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형 또한 저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결혼 후 독립하여 엄마 곁을 떠난 것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자신만이 엄마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 같은 것들이요. 이러한 감정의 골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라 격렬한 폭풍우가 되었습니다. 저는 형이 주장하는 아파트 단독 상속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엄마와 아빠가 평생을 함께 일궈낸 소중한 재산이었고, 저 역시 자식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저의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네가 부모님한테 해드린 게 뭐가 있는데? 난 평생을 바쳐 모셨어. 그러니 이 아파트는 당연히 내 몫이야. 형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불효자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비록 엄마 곁에서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자주 찾아뵙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다만 형처럼 매일 함께 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보살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돈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유언장을 통해 모든 재산을 형에게 상속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이 형의 강요나 영향 아래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는 공평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유언을 남기실 리 없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따져 묻기 시작했고 결국 유언 무효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형은 제가 엄마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저는 형이 엄마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는 적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의 병원 기록, 생전의 통화 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온 모든 유대와 사랑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밤낮 없이 관련 자료를 찾고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시작된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마에게 헌신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온갖 증거들을 제시했고 저를 파렴치한 동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형의 편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저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이 싸움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우리 형제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저는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형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엄마가 생전에 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두셨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이고 배려심 있게 대화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상속 분쟁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불행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엄마의 유언장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형제의 관계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유언장에는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 대부분을 형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자식들을 사랑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고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이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의 정신 상태나 형이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을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형이 엄마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형은 엄마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엄마 곁을 지키며 사실상 엄마의 모든 경제 활동을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이 엄마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유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온전한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나는 엄마의 마지막 뜻을 존중했을 뿐이야. 네가 엄마의 유언을 부정하는 건 엄마를 2번 죽이는 짓이야. 형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은 항상 자신이 엄마를 가장 잘 모셨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기한 유언무효 소송은 형과 저의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몰고 갔습니다. 법정에 선 우리는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형이 엄마의 치매 증상을 악용하여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형은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으면서 재산에만 눈독을 들인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엄마의 생전 진료 기록, 통화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엄마의 사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형에 대한 분노와 엄마의 진정한 뜻을 밝히고 싶다는 열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가족 간의 불신, 서운함,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구까지 모두 뒤섞여 폭발하는 거대한 감정의 전쟁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며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몇 번의 변론과 증인 신문 끝에
법원은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에게 또 다른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항소를 준비했지만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쳐서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저는 결국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유언대로 재산은 형에게 대부분 상속되었고 저는 극히 일부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저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형과의 관계라는 소중한 것을 잃게 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서로의 경조사에도 우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그날 형과 저는 진정한 의미의 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두셨다면 어땠을까? 혹은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서로의 불만과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타협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요. 부모님의 유산은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이라는 무형의 유산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중한 무형의 유산을 돈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상속 분쟁으로 고통받는 다른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미리 현명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감정적 상처가 폭발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가 적으로 변하는 일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생전 증여로 인한 갈등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편중되게 증여했을 때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의 차별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시점에 표면화되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형은 엄마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마음속 깊이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운함이 결국 엄마의 유언장 문제와 겹쳐 폭발한 것입니다. 특히 생전 증여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여 상속 계획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형제자매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씨앗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할 다툼입니다.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는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공동 소유로 남겨둘 경우 관리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잦아질 수 있는 재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그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은 불가피합니다. 저의 경우 형은 엄마가 살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으려 했고 저는 이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은 감정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 가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넘어 가족의 추억과 역사가 담긴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은 더욱 격렬해지고 감정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공동 소유 형태는 추후 임대 수익 분배, 재산권 행사, 유지 보수 비용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끊임없는 분쟁의 불씨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여분 및 유류분 제도로 인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모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몫을 더 요구하는 기여분 주장은 다른 형제들의 반발을 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했거나 부모님의 사업을 도왔다거나 재산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몫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자신들의 기여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 청구는 유언으로 인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원인이 됩니다. 저 역시 엄마의 유언장이 형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고려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만 동시에 유언자의 뜻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속세 연대 책임 또한 형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법은 상속인들이 상속세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큰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주어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실제로 230억 원의 자산을 상속받은 10명의 자녀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라서 상속세 95억 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다른 상속인들이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되고 상속받은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는 등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속인들 간의 불화와 책임 전가로 이어져 가족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명의 무책임한 행동이 전체 가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해 둔 명의 신탁 재산의 상속 여부를 둘러싼 분쟁, 그리고 형제의 말을 믿고 비공식적인 분할 협의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속 분쟁은 발생합니다. 명의 신탁된 재산은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이 달라 복잡한 법적 해석과 다툼을 야기하며 세금 문제까지 얽혀 분쟁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또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작성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도장만 찍으라는 식의 비공식적인 협의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기여분, 특별 수익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한자리에 모여 투명하게 재산 내역을 공개하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각자의 상속분과 기여분, 특별 수익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동의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는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형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 유언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상속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가족 간의 감정적 소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감정적인 상속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재산의 형태와 규모,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인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하여 상속인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협의서 작성, 소송 진행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지원하여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문가의 중재는 감정적인 싸움으로 치닫기 쉬운 상속 분쟁을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상속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므로 상속인들 간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 논란을 줄이고 보다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전 상속계획, 유언장 작성의 생활화, 가족회의를 통한 의사소통 강화 등 다양한 예방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 분쟁은 돈 문제 너머의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비극입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미래의 분쟁을 현명하게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의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유대, 그리고 화목한 관계 자체가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질적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화목하고 건강한 관계임을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상속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상속은 가족에게 축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